극우들 사이에서 제기된 이 부정선거 의혹을 조선일보가 그것은 가짜뉴스다라고 팩트체크를 하면서 이 극우 세력 사이에서는 조선일보가 굉장히 심한 욕을 먹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깨시민분들은 조선일보의 이런 간만에 옳은 소리에 대해서 칭찬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이 채널A와 조선일보사 계열의 조선방송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TV조선이 최근 공정치 못한 방송 등의 여러 결격 사유로 종편 취소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조건부 승인이 떨어졌죠. 위기의 순간 그들은 잠깐의 변신술로 극우 지지층들에게는 욕을 먹을지언정 이 공정성을 유지하겠다라는 어필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리 이들이 발뺌을 해도 우리는 그간 조선일보가 해왔던 이 형편없는 보도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총선이 여당의 압도적 승리로 끝맺음을 맺고 국회 권력 이양이 본격화되는 시점인 5월 30일 이 전후로 해서 조중동 등 기득권 언론 매체들이 이른바 말 갈아타기를 할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선일보는 살 길을 찾아서 썩은 동아줄을 버리고 새 줄을 타고자 이 밑밥을 까는 거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 거죠. 물론 이런 이야기에 속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극우 지지층들 뿐일 겁니다. 조선일보가 때 아닌 여당 편을 들면서 극우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조선일보가 정부의 개가 되었다, 우파 내부에 적이 많았는데 조선일보도 그러했다, 이런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해요. 이렇게 극우 자체 내부의 어떤 분열은 굉장히 즐겁고 또 환영할 만한 그런 일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극우들만 속고 우리는 속지 않는 이유, 혹은 속고 계셨다면 속지 말아야 되는 이유,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자면 어떨까요? 말하자면 정말 끝도 없겠지만 최근 언론사들의 동향으로 이를 간단히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보수 야당들과 보수 언론 매체들에서는 항상 교묘하게 써먹는 기술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 프레임 씌우기, 대놓고 억지 프레임일 때도 있긴 하지만 자칫 이 정치에 관심 없는 분들이 봤을 때는 수긍할 수도 있게 만드는 아주 교묘한 꼼수, 굉장히 위험한 덫을 설치한 프레임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위험한 덫을 깔아둔 보도들이 계속해서 눈에 띄게 되는데요. 이들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보도하는 키워드는 바로 협치입니다. 협치와 관련되어 이런 기사들이 올라옵니다. 안정적 국정 여건 조성된 문 대통령 협치 실편 모색하나, 일반 독주가 아닌 협치 절실하다, 거대 여당 독주 속 21대 국회 과제는 협치, 거대 여당 먼저 협치, 민생 해결 21대 국회에 바란다, 협치와 공존의 정치로 거듭나라, 이런 기사와 관련해서 김종배 평론가가 말을 너무 잘해줘서요, 그대로 가져오자면 이렇습니다. 보통 연정이라고 한다면 공통의 목표를 공유하면서 권한은 물론이고 책임까지 함께 지는 것인데, 협치는 책임지기는 싫고 그냥 권한만 행사하겠다라는 놀부심보다, 김종배 평론가가 정말 사이다 발언을 했죠. 물론 이 김종배 평론가가 말하는 이 협치란 부정적 의미의 협치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민주당은 야당과의 소통 테이블을 끊임없이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긍정적인 정치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민주당이 내민 이 손을 계속해서 뿌리치고, 김종배 평론가가 말한 이 부정적 협치가 아닌 긍정적 의미의 협치에 대해 눈을 감고 귀를 닫던 곳이 과연 어딥니까? 바로 미래통합당이죠. 총선에서 압도적인 패배를 맛보자 가장 먼저 이 보수 언론들과 손 맞잡고 내미는 프레임이 바로 협치입니다. 우리가 불리하니 이제 협치를 해라. 황당한 소리죠. 이제는 황당하게도 덩치가 크다고 멋대로 개혁 밀어붙이지 말라고 이 언론들을 통해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수 언론들이 정신 차린 것 같다라고 절대 속지 말아야 되는 이유인 거죠. 말만 그럴싸해 보이는 협치 뒤에 숨겨진 그들의 음모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혹자는 총선 이전에는 협치가 가능했으면서 지금은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냐라고 반문하겠죠. 그렇다면 20대 국회에서 발목 잡았던 수많은 민생 정책들을 떠올려 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쉽게 정답이 구해지는 문제가 아닐까요? 그들이 그들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동물국회로 만들지 않나, 민의의 전당에서 온갖 범법 행위를 해놓고서 정당화시키지 않나, 더 이상 어떠한 이유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혹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이 민생 문제에 대한 해결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렇게 1년, 2년, 10년, 15년 매번 새로운 갈등으로 개혁이 늘 실패해 왔습니다. 아직 개혁의 과제는 남아있죠. 지금 당장 협치 프레임을 걸고 있는 이 언론들만 보더라도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이 섭니다. 이번에도 그냥 지나친다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나라는 언제 만들까요? 지금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협치란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고 소수 기득권들의 입장을 대변해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지난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쳐왔던 이 민생 현안
사람들이 수없이도 많습니다. 또다시 협치라는 프레임에 걸려들어서 이 개혁 속도가 발목이 잡힌다면 우리는 끝내 개혁에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라는 말만 하고 지들과 지들 자식 미래만 걱정하는 이 미통당과 보수 언론들, 그리고 모두의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와 여당, 이왕 총선에서 여당에게 힘을 보태주신 거 개혁의 성공까지 끝까지 보태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